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이희경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년 전에 발생한 사건, 서해 해상에서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에 살해된 그런 사건인데요. 사건 일지 먼저 한번 보시죠. 자, 2020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있었고요. 9월 22일에 북한군이 총격을 해서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종전선언을 지지해 줄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 이제 이 사실이 국내 언론 통해 알려졌고요. 9월 25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수역에서의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 1월 13일에 유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사건 기록물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냈죠.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1심에서 11월 12일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을 했고 청와대와 해경은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정부는 항소를 취하했는데요. 자, 사건 당시 월북을 주장했던 해양경찰이 21개월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해경이 당시에 수사 자료를 공개하고 월북으로 단정한 데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당시 2년 전 판단을 뒤집은 건데 정부의 발표가 왜 이렇게 뒤집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월북했다는 증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사실관계가 달라지느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정말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은 일단 정부의 말을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일단 월북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이외에 제가 더 많이 비판하고 싶은 것은 그 피살된 공무원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피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6시간 이전에 이미 청와대 보고가 있었고 그 6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않고 계시다가 결국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어떤 국내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북한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전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면 존중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듯한 친서를 직접 보낸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예, 그 사과한 내용 말고 또 유감이다라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됐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어쨌든 김정은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면 존중이라는 말까지 써가시면서 했던 것.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도박 빚이 있었다라는 네. 식으로 개인을 악마하는 방식으로 개인을 파멸시키고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덕분에 유가족들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사망 판정이 그 당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달 5월 23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사망 판정이 받아졌는데 네. 사실은 그 피살된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을 전 국민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행정부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사망 판정을 내려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 대한 유족 지급이 계속 미뤄지는 문제가 있었고 예. 순직으로 인정됐을 때는 당연히 그에 보상한 합당한 어떤 유족 연금을 받았을 테고 그러니까 그 귀책 사유가 있어. 실제로 월북한 경우에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유족들이 받아야 될 일시 반환금이 있거든요. 이것조차 못 받으면서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문재인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에 유족이 사건 기록물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항소를 했었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어제 입장을 뒤집으면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건 기록물인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봉해져 있단 말이죠. 이거를 봐야 진실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 텐데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피살된 공무원과 그 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저는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이 정보에 대해서 좀 근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가만히 보면은 국방부의 어떤 그 기민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정보가 또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도 이제 뭐 15년간 봉인이 되는 상태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예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좀 기민하게 이제 국방부 내부 정보로 나가지 않는 한도 안에서 유가족이 접할 수 있는 정보까지는 좀 이렇게 공개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지금 우리 김재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앞서 뭐 우리가 그 브리핑하는 것도 내용을 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과 정황 의혹입니다. 정황 같은 것이 달라진 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황과 지금 정황에 달라진 건 전혀 없어 똑같습니다. 마치 그때도요. 월북 의도를 그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지금 정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선은 그때 어느 지점으로 이제 그 피살된 공무원이 어느 지점을 표를 하는가 그걸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상이한 교수로 표를 했다. 그때 뭐 인체 모형으로 표를 했는데요. 그랬던 점이 있었고 그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제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표류한 것은 아니다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월북 의도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런 가능성을 보였던 것인 거고요. 그리고 좀 그때 그 당시에 그 공무원께서 월북 의사를 좀 밝혔었다 그런 가능성을 얘기했었고. 그 북한군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점까지가 좀 객관적인 정황 근거입니다. 근데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셨는데 뭐 도박 빚이 뭐 있었다, 뭐 2,600만 원 그 전체 채무가 뭐 3천만 원, 그냥 3억 정도가 넘었다라는 거, 그 도박 빚 2억 6천만 원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그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라고 이렇게 의도를 좀 많이 보이기 위한 좀 무리한 정황 네. 증거를 얘기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와 지금은 상황, 증거는 변한 것이 없다. 다만 해석에서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고 괜찮은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이제 이경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가능성만 가지고 월북했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인데 개인이 월북했다 정도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많은 증거들이 있고 실체적인 규명들이 진상 규명들이 됐어야 겨우 월북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 텐데 말씀 주신 대로 똑같은 정황 증거에서 누구는 월북했다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고 누구는 월북했다라고 증거를 발견한 거면 이것이 월북했다라고 단정 지은 것이 훨씬 경솔한 거라고 생각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격을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으로 정황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경 대변인님 말씀은 필요한 정보들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비대위원장께서 자료 열람 협조 생각 없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그 진상규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정치적 수사들을 했던 정당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라는 말을 안 하시고 열람하지 못하게 선을 그으시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입니다. 제가 다시 짧게 좀 첨언을 네, 드리면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지금 우선은 이번에 기자가 질문을 하지요. 지금 그때 당시에 월북 가능성에 판단했던 기준과 지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판단 기준이 그럼 달라진 것이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달라진 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능성 판단과 지금 가능성 판단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유가족 입장만 놓고 본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기록물도요.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제 영장으로 첨부하면 기록물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방부와 해경과 지금 국방부 해경이 말은 같습니다. 다만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때는 가능성을 월북 의도로 가능성을 더 많이 봤고 지금은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월북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말이 달라진 거지 정황은 똑같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정황 같은데 그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월북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게끔 노출시켜서 그렇게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집으면서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왜 문재인 정부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잦은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그 의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는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도 뭐 음모론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글쎄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거는 좀 합당하지 않다.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거 너무 무리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럼 왜 지금 이 상황에 똑같은 정황 증거들을 놓고 해석이 왜 달라졌는가 놓고 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주거 안정, 서민들의 어떤 물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정 정책을 내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약간 물타기, 이슈 전환 물타기가 아닌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번에 법인세에 대해서 많이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얘기했던 부분이 0.01%가 대상입니다. 법인세를 내리겠다, 인하하겠다. 근데 우리나라 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감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종부세 대상인데 종부세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요. 원래 1주택자 종부세는 상당히 낮습니다. 몇십만 원, 1년에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청년들은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지금 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가 1.7% 대상인데 이 1.7% 대상 중에서도 90%가 법인입니다. 그런데 또 이 또한 부자 감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상속세 공제한다고 했는데요. 매출 1조까지 내는 기업의 상속세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매출이 1조 원입니다. 수억 원, 수백억 원이 아니고 1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대기업 부자 감세가 됩니다. 중소기업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다루겠는데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좀 내부에서도 많은 네거티브적인 성향이 많이 이런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물타기용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음모론까지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죽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큼 그렇게 비겁한 정당도 아니고 비겁한 정치인들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 공무원,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묻고 싶고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는 당시에 그리고 시신이 소각되는 당시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대상으로 김정은의 생명 중준을 찬양이나 하는 한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종전선언에 동참해달라는 이야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를 저희 국민의 뭐 생명을 가지고 저희가 물타기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지금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월북으로 단정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파멸시키고 그 유가족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말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 민주당이 좋아하는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죠. 솔직히 무슨 감성적으로 좀 다가가서 물타기다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을 좀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그런 당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믿어야죠. 그런데 세월호를 주장을 하셨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를 우리는 경험한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정도의 시각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다만 저도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공동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이 코로나로 상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유가족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현재까지 왜 공동조사 부분이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 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공동조사라든지, 그러니까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조사도 같이 하면서 유가족이 이해할 만한 결론을 함께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해경이 있다면 뭐- 저는 당사자들이 처벌되는 네. 것까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네. 해경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협조할 의사가 없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3분의 2 제적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게 불가능하고 다수당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주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전례가 있고요.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또 프로세스는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억울한 죽음이었다면 또 유가족분들의 억울함이 있다면 이 진상이 밝혀지면서 좀 말끔히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그리고 관련 수사 이어서 이번 2년 전에 서해 피살 사건까지 갈등이 점점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에 옮겨붙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3월에 문재인 그때 당시 대통령과 만날 때도 굉장히 좀 신경전을 벌였죠. 일정 갖고 4시간 전에 바로 뭐 취소하기도 했고요. 충돌 아닌 충돌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계기로 전현 정권이 뭐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과 우리의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 앞에 그리고 이 국민의힘 앞에 떨어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도 떨어진 과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어떤 해결 현안 과제,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진행해야 되는 수사 문제들을 전부 정치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충돌 내지는 정치권을 내서 벌어지는 보복 수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승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것만 다 받고 그러면 그전 정부에서 못했던 일들 그다음에 의혹이 남아있는 일들은 다 덮어두고 좋은 것만 계승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전 정부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짚고 넘어가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앞으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과정 자체가 필요한 건데 이것을 못하게 하고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충돌이라는 식으로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수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사도 우리가 어떤 정치적 보복, 정치 수사라고 하기 이전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라고 봐야 되고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라고 봐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이미 백윤규 전 장관이 고발당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수사되는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수사해야 되는지 제가 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뭐 정치 보복이 아니냐 민주당 그렇게 주장한다 얘기하니까 민주당 때는 아니냐 좀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좀 어딩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돌이 좀 일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이경 대변은 어떻게 보세요? 좀 마음이 아프죠. 네.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서고 나서 저희가 보면은 권력기관, 경찰,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포함해서 다 검찰 조직으로 인선을 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정권,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는 모든 기관에 다 검찰로 다 배치를 했다, 전면 배치를 했다. 이것을 좀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셨고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장 비판할 점,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점 뭐냐면 미래 비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뭔가를 잘못했다. 그리고 다 이것은 뭐 수사를 통해서 다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주거 안정, 물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비전을 내놔라라고 했을 때도 현재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새로운 정부, 기대에 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기대는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만, 지금 솔직히 대통령인지 검찰총장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검찰로서 이 국가를 지금 이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처럼 이 국가를 뭐 수사, 기소 이런 걸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에 잘못된 점을 무조건 덮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행태가 정말 맞는 것인가, 지금 하는 행태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나라가 좀 시끄러움에 빠지지 않고 정쟁에 빠져들지 않고 국민들 앞에 처해 있는 민생 현안 챙기는 거 국민들은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